예전에 쓴 일기나 다이어리를 들추어 본 적 있나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때의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의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의 2020년 블랙 저널이 그랬거든요. 만약 예전의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오늘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요즘 나를 압도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이 문장으로 2020년 제 블랙 저널이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지금 다시 펼쳐보니 그때의 저는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2020년은 심적으로 가장 불안했던 해였습니다. 재택근무로 업무는 엉망이 되었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공황장애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끊임없이 기록했어요. 정리하려고 쓴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쓴 기록이었어요. 생각을 며칠이고 계속 썼습니다. 같은 고민을 여러 날 반복해서 썼어요.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결심합니다. 이미 여러 날을 써내려가며 생각이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다듬어진 판단이었어요. 당시에 썼던 제 블랙 저널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무드보드와 글귀가 있습니다. 비전보드는 소용없다 생각했어요.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사진들, 그리고 읽었을 때 고요해질 수 있는 문장들을 출력해 모아두었어요. 지금 보니 보이지 않는 뭔가를 애써 붙잡으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낙서가 꽤 많았어요. 그림으로 기록을 대체했던 날도 있었고요. 울퉁불퉁한 날것의 선을 그리며 긴장감을 다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나름의 컬렉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목록, 보고 싶은 영화 목록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빈번해지고 집 밖을 돌아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영화를 즐기진 않았지만 이때만큼 많이 본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각종 트래커는 쓰말쓰말, 그야말로 쓰다 말다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추카드라는 인성교육 카드를 매일 뽑고 거기 쓰인 예쁜 문장을 필사하는 버추 트래커, 그때그때 달라지는 습관 트래커, 수면 시간을 측정하는 슬립 트래커, 늘 며칠을 못 넘겼어요. 그런 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록이었습니다. 먼슬리 칸을 그릴 땐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이 먼슬리는 스마트폰 속 캘린더 어플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텅텅 비어버렸어요. 재택근무로 모든 업무가 꼬였고 아이들도 어렸기에 제 생활은 통제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기록으로 조금이나마 통제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요. 시간별 투두리스트를 적는 데일리 시스템이 너무 삭막하다고 느낄 때쯤 형식을 한번 바꿔봤어요. 하루를 보내고 난 뒤 그날의 작은 성공, 작은 즐거움, 작은 의미를 적어보는 것으로요. 작은 성공엔 그날 작게라도 잘 수행했던 일, 작은 즐거움엔 기분 좋았던 일, 작은 의미엔 그날 깨달았거나 배움이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거창한 계획 대신 아주 작은 것을 붙잡고 버텼어요. 이 해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카페. 이때 처음 생긴 취향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생존이며 직장까지 불안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던 시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으로 나를 알기 시작한 때였어요. 이 블랙 저널을 다시 보면서 네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역시 나는 그때도 기록을 쓰다 말다 했구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네. 기록은 끊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이때는 블랙 저널 2년 차였습니다. 정돈된 틀이나 꾸미는 건 사치였고 그저 생존에 급급한 블랙 저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형식 없이 막 쓸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셋째, 이 당시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시기를 거쳤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기록은 그 순간을 정리하기보다 나중에 나를 만드는 재료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기록은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향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이 기록은 좋다. 다시 해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다시 가져오고 싶은 방식도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보면서 몇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먼저, 기록은 꾸준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쓰다 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6년 후인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포기하는 이유는 끊겼다가 실패라고 생각해서이거든요. 기록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블랙 저널은 이렇다 할 형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트래커를 채우지 못했고 꾸밀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록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기록의 역할이 바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우던 기록이 버티기 위한 기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나는 역시 기록이 맞지 않나 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엉망진창인 채로 계속 써나가다 보면 나만의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기록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때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블랙 저널을 돌아보며 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록은 답을 주는 도구라기보다 증거를 남기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취향은 여유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시기에 나를 붙잡기 위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적어두던 페이지 속 목록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적는 일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기록을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부분은 오래 꺼내어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때의 기록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실험의 기록이었죠. 그래서 예전 기록을 펼쳐보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사용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 가지 관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록은 완벽하게 쓰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고 형식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기록은 그 시기의 여러분을 그대로 담아두는 그릇이니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의 예전 기록을 다시 펼쳐보세요. 분명 거기에서 배울 점이 보일 거예요. 잘 쓰는 법보다 다시 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록의 온도.